러시아가 12만 이상의 병력을 접경지대에 집결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공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시킨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접경지대인 돈바스 지대에 대해서도 친러 반군 세력을 지원해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처럼 점령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대규모 병력을 직접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단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자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죠. 이미 20세기 구소련 시대에도 반러시아 세력에 대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살이 자행되는 등 마찰이 꾸준히 이어진 곳입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가 모여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자국 내에 남아있던 구소련군의 핵무기를 전량 폐기했는데요. 러시아에겐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지 않겠다는 보장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구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차례 나토에 가입하거나 협력국 지위를 획득하고 우크라이나 역시 부정부패로 쫓겨난 칠러 정권 대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후 나토 가입 등의 친서방 정책을 취하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압박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크림반도 병합 및 돈바스 내전 등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처럼 무력 개입을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행보를 가속화하면 러시아가 서유럽 나토 세력과 직접 국경을 맞댄다는 지정학적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소련도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방과 자국과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명분으로 동유럽 대부분을 공산화시켜 위성국가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28만 명에 달해 러시아군이 동원하는 병력보다 2배가 넘지만 장비의 대다수가 구소련 시대에 남겨진 구식 장비인데다 상당수가 개량은 물론이고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차나 장갑차, 포병, 공군력 등 전면전 상황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울 중화기 및 화력 장비류의 경우 러시아에 대해 심각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압승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는 침공 위협으로 인해 기습의 이점을 상실한 상태인 이유도 큰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도 최근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작년 하순부터 미국과 영국을 통해 각종 무기들이 지원되면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피해만 입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영국이 지원한 NLAW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전차들이 각종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블린의 경우 3km 정도까지 이동 중인 적 전차를 가장 취약한 상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며 NLAW 역시 이동 중인 적 전차를 600m 거리에서 상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무기 모두 현용 러시아 주력 전차인 T-72BM3나 T-90을 한 발에 무력화시킬 위력이 있으며 일단 발사되면 미사일이 직접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즉시 도망갈 수 있어 높은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들은 비록 전세를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는 아닐지라도 러시아군의 전차 및 장갑 차량들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운용되는 전차의 숫자가 3,000대 정도로 옛날에 비하면 크게 위축된 러시아 육군으로선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수백 대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인력 혹은 경차량 정도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탐지 자산이나 화력으로 미리 발견해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감수하고 러시아가 침공에 나설 가능성 역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KDPS였습니다.